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중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1. 플리커 측정 2. 산소 소비량 측정 3. 근전도 측정 4. 피부 전기 반사 측정 정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2번 산소 소비량 측정은 동적, 근력 작업 등을 측정하죠? 그렇죠? 컴퓨터 스크린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법칙은 1. 피치의 법칙 2. 레윈의 법칙 3. 히그의 법칙 4. 웨버의 법칙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법칙은 1번 피치의 법칙은 목표까지 움직이는 거리와 목표의 크기에 요구되는 정밀도가 동작 시간에 걸리는 영향을 예측하는 법칙이죠. 그렇죠? 다음 중 피츠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적이 크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이 증가한다. 2.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이 증가한다. 3. 표적이 크고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이동시간이 증가한다. 4.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이동시간이 증가한다. 피치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은 증가하죠. 정답은 2번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은 증가하죠. 3번 표적이 크고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이동시간은 감소하죠. 4번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은 증가하죠. 그렇죠? 다음 중 인간의 제어 및 조정 능력을 나타내는 법칙인 피츠러와 관련된 변수가 아닌 것은 1. 표적의 너비 2. 표적의 색상 3. 시작점에서 표적까지의 거리 4. 작업의 난이도 피치의 법칙과 관련된 변수가 아닌 것은 2번 피치의 법칙은 A 플러스 B 로그 2의 W분의 ED로 표적의 색상은 관련 변수는 아니죠? 그렇죠?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 인체의 지주 2. 장기의 보호 3. 골수의 조혈 4. 근육의 대사 이 문제는 2011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인체의 지주, 장기의 보호, 골수의 조혈은 뼈의 역할과 기능이지만 4번 근육의 대사는 주요 기능은 아니죠. 그렇죠? 다음 중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인체의 지주 2. 장기의 보호 3. 골수의 조혈 기능 4. 영양소의 대사 기능 뼈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영양소의 대사 기능은 뼈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압박이나 긴장에 대한 척도 중 생리적 긴장의 화학적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1. 혈압 2. 호흡수 3. 혈액 성분 4. 심전도 생리적 긴장의 화학적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혈압과 호흡은 신체적 변화 측정 대상이죠. 정답은 3번 혈액 성분은 화학적 척도죠. 심전도는 정기적 척도죠. 그렇죠?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전도 2. 뇌파도 3. 부정맥 지수 4. 전멸융합 주파수 이 문제는 2015년 16년도에 2번, 19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근전도 EMG는 극부적 근육 활동이죠. 그렇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화로 맞는 것은 1. 혈소판이나 혈액응고 인자가 증가한다. 2.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진다. 3.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4.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 대응을 위해 감각기관은 매우 둔감해진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화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인자가 증가하죠. 2번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3번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4번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 대응을 위해 감각기관은 매우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민감해지죠. 그렇죠? 작업 자세로 인한 부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체 주요 관절의 힘과 모멘트를 정역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인체 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1. 관절 각도 2. 관절의 종류 3. 분절 무게 4. 분절 무게 중심 분석에 필요한 인체 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관절의 각도, 분절의 무게와 무게중심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이지만 2번 관절의 종류는 분석 관련 자료는 아니죠? 그렇죠?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 FMEA에서 평가 요소로 틀린 것은 1. 고장 발생의 빈도 2. 고장의 영향 크기 3. 고장 방지의 가능성 4.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이 문제는 2009년, 10년, 18년, 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향 분석에서 평가 요소로 틀린 것은 2번 고장의 영향 크기가 아니라 고장의 영향이 시스템에 미치는 범위죠. 그렇죠? 아령을 사용하여 30분간 훈련한 후 이두근의 근육 수축 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신호 데이터를 모았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근육의 질량과 밀도 2. 근육의 활성도와 밀도 3. 근육의 피로도와 크기 4. 근육의 피로도와 활성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번 두 근육의 근육 수축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근육의 피로도와 활성도죠. 그렇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기초 대사량 2. 산소 소비율 3. 작업 대사량 4. 에너지 소비율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죠. 그렇죠? 인체의 관절 중 경첩 관절에 해당하는 것은 1. 손목 관절 2. 엉덩 관절 3. 어깨 관절 4. 팔굽 관절 경첩 관절에 해당하는 것은 4번 팔굽 관절은 굽힘과 펴음 동작에 사용되는 경첩 관절이죠. 그렇죠? 근로자가 작업 중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측정하는 것은 1. 작업 중에 소비한 칼로리로 측정한다. 2. 작업 중에 소비한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한다. 3. 작업 중에 소비한 에너지 대사율로 측정한다. 4. 기초 에너지를 작업 시간으로 곱하여 측정한다. 먼저 측정하는 것은 2번 작업 중에 소비하는 산소 소모량을 가장 먼저 측정하죠. 그렇죠? 중량물 들기 작업 시 5분간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90리터의 배기량 중에 산소가 16%, 이산화탄소가 4%로 분석되었다. 해당 작업에 대한 산소 소비량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 중 질소는 79%, 산소는 21%이다. 산소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산소 소비량을 구하기 위해 분당 배기량과 분당 흡기량을 먼저 구해보면 분당 배기량은 시간분의 배기량 언제 끊을 거야?
산소 소비량을 구하기 위해 먼저 분당 배기량과 분당 흡기량을 구해보면 분당 배기량은 시간분의 배기량, 문제의 조건에서 5분간 산소 소비량 측정 결과 90리터 배기량이므로 5분 동안 90리터, 계산하면 18리터 per minute. 분당 흡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질소의 농도로 공식을 세워보면 질소는 안정한 물질이므로 흡기시 농도와 배기시 농도가 일정하겠죠? 흡기 중 질소 농도 곱하기 분당 흡기량은 배기 중 질소 농도 곱하기 분당 배기량과 같겠죠? 분당 흡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흡기 중 질소 농도로 나눠주면 흡기 중 질소 농도 분의 배기 중 질소 농도 곱하기 분당 배기량이 나오겠죠? 공기 중에 질소는 79%, 산소는 21%이므로 흡기 중 질소 농도는 100- 산소의 농도 21 계산하면 79% 분의 배기 중 질소 농도는 100- 배기 중 산소 농도 산소 16% 마이너스 배기 중 CO2 농도 이산화탄소 4% 계산하면 80% 곱하기 분당 배기량은 위에서 계산했죠? 18리터 per minute 계산하면 79분의 80 곱하기 18은 18.228리터 per minute. 따라서 산소 소비량은 분당 흡기량 곱하기 흡기 중 산소의 농도 마이너스 분당 배기량 곱하기 배기 중 산소의 농도겠죠? 구한 값들을 공식에 대입하면 분당 흡기량 18.228 곱하기 흡기 중 산소 농도 21% 소수로 바꾸면 0.21 마이너스 분당 배기량 18 곱하기 배기 중 산소 농도 16% 소수로 바꾸면 0.16 계산하면 0.948리터 per minute. 정답은 1번 0.948이죠? 전신 육체적 작업에 대한 계략적 휴식 시간의 산출 공식으로 맞는 것은 단 R은 휴식 시간, E는 작업의 에너지 소비율 kcal per 분이다.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작업 시간 곱하기 2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마이너스 1.5 휴식 시간에 대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 분의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마이너스 기초대사를 포함한 보통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으로 여성의 경우 4, 남성의 경우 5를 보통 적용합니다. 이때 60은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을 적용하죠? 정답은 2번. 휴식시간 R은 60 곱하기 2-1.5분의 2-4죠? 100분 동안 8kcal per minute로 수행되는 삽질 작업을 하는 40세의 남성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합한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 단, 머렐의 공식 적용. 휴식 시간을 찾는 문제입니다.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작업 시간 곱하기 2-1.5분의 2- 남성 근로자이므로 5를 적용하죠? 작업 시간 100분 100 곱하기 8kcal per minute 8-1.5분의 8-5 계산하면 46.15분. 정답은 2번 46.15분이죠. A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다음과 같을 때 60분간의 총 작업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은 휴식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작업 시간 곱하기 2-1.5분의 2- 문제의 조건에서 기초 대사량을 포함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5kcal이므로 5.
작업 시간은 60분이므로 60 곱하기 A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6kcal per minute 6 마이너스 1.5분의 6 마이너스 5 계산하면 13.3분이죠. 정답은 4번 13.3분이죠. PCB 납땜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8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고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분당 산소 소비량이 1.3리터 per minute로 측정되었다. 머렐 방식을 적용하여 이 작업자의 노동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땜 작업의 분당 에너지 소비량은 6.5kcal per minute이다. 2. 작업자는 NIOSH가 권장하는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따른다. 3. 작업자는 8시간의 작업시간 중 이론적으로 144분의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4. 납땜 작업을 시작할 때 발생한 작업자의 산소 결핍은 작업이 끝나야 해소된다. 작업자의 노동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분당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로 분당 산소 소비량 곱하기 1리터의 산소의 에너지 열량이 5kcal이므로 5를 곱하면 문제에서 분당 산소 소비량이 1.3리터 per minute이므로 1.3 곱하기 5 계산하면 6.5kcal per minute이죠. 1번 지문의 분당 에너지 소비량은 6.5kcal per minute로 맞는 지문이죠. 내쉬가 권장하는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1일 8시간 작업 시 남성의 경우 5kcal per minute, 여성의 경우 3.5kcal per minute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므로 이 작업자는 1번 지문에서 구한 6.5kcal per minute로 초과하죠. 따라서 내쉬가 권장하는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따르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죠. 3번 지문의 휴식 시간을 구해보면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8시간의 작업 시간이므로 분으로 바꾸면 480분 곱하기 분당 에너지 소비량 1번에서 구했죠. 6.5kcal per minute 마이너스 1.5 분의 6.5 마이너스 5kcal per minute 계산하면 144분이죠. 3번에 144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므로 푸는 과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대사율 RM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M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통 작업 시 RMR은 중작업은 2에서 4, 무거울 중자 중작업은 4에서 7이죠? 그렇죠? 육체 작업의 생리학적 부하 측정 척도가 아닌 것은 1. 맥박수 2. 산소 소비량 3. 근전도 4. 전멸 융합 주파수 생리학적 부하 측정 척도가 아닌 것은 4번 전멸 융합 주파수는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척도죠? 전멸 융합 주파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추신경계의 정신적 피로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2. 빛의 검출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 3. 전멸 속도는 전멸 융합 주파수보다 일반적으로 커야 한다. 4. 전멸 속도가 약 30Hz 이상이면 불이 계속 켜진 것처럼 보인다. 전멸 융합 주파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전멸 속도는 전멸 융합 주파수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야 하죠? 그렇죠? 다음 중 60에서 90Hz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 진동 장애는 1. 두개골 공명 2. 메스꺼움 3. 복부 공명 4. 안구 공명 전신 진동 장애는 4번 안구 공명은 60에서 90Hz 정도죠? 그렇죠? 작업이나 운동이 격렬해져서 근육에 생성되는 젖산의 제거 속도가 생성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활동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젖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호기산소 2. 산소 부채 3. 산소 잉여
4. 혐기산소. 젖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2번 산소 부채는 활동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